안녕하세요. 정다운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 방송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위해 더 깊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정다운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걱정거리, 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주제, 바로 고혈압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연구들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고혈압의 원인, 증상, 혈압을 재는 방법, 그리고 약에 대한 오해까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만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나면 아마 고혈압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방심했던 부분이 정확히 잡힐 거예요. 먼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통이 너무 심한데 이거 혈압 오른 거 아닌가요? 오늘 머리가 띵해서 혈압이 높나 봐. 얼굴이 뜨끈뜨끈한데 이거 고혈압 증상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위험한 착각이에요. 의학적으로 보면 두통은 고혈압의 증상이 아닙니다. 혈압이 많이 높아도 대부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죠. 여러분이 평소 느끼는 그 두통 대부분은 긴장성 두통, 스트레스, 목과 어깨 근육 문제 혹은 수면 부족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에서 느껴지는 신호를 죄다 혈압 탓으로 돌립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혈압이 오른 것 같아서 괜히 겁부터 먹고 오히려 불안 때문에 혈압이 더 오릅니다. 즉, 두통 때문에 혈압이 오른 게 아니라 혈압을 걱정해서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오해죠. 두통은 고혈압 아니다. 고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는 왜 생길까요? 옛날 이야기 때문입니다. 50년 전 병원 장비가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던 시절에는 혈압이 높은 환자들에게 두통 호소가 많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환자들은 이미 다른 질환을 갖고 있었고 그 질환이 두통을 만든 것이지 혈압 수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래된 기억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마치 상식처럼 굳어진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진실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혈압의 원인이라는 것들 말이죠. 짜게 먹는 것, 운동 부족, 나이, 스트레스. 물론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최근 연구에서 계속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습관의 문제, 그것도 우리의 하루 중 가장 방심하는 시간에 혈압을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침에 1시간, 이 시간대의 행동이 하루 혈압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보고 갑자기 움직이거나 급하게 씻고 급하게 밥 먹고 출근 준비하며 뛰어다니는 그 순간들. 몸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교감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 중 상당수가 아침에 혈압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아침에 혈압이 높네. 나 짠 걸 먹었나? 커피 때문인가? 전날 뭐 잘못 먹었나? 절대 아닙니다. 아침 습관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몸은 자고 일어난 직후 아직 시동이 안 걸린 상태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아버리면 엔진 경고등이 켜지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이 경고등이 바로 아침 고혈압이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죠. 그럼 커피는? 짠 음식은? 혈압약 부작용은? 집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혈압을 재야 하나?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해온 것들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이 방송에서는 병이 만들어지는 혈압 측정의 오류, 혈압약에 대한 진짜 진실,
집에서 병원보다 정확하게 혈압을 재는 방법, 서울대 교수가 말하는 혈압을 낮추는 확실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고혈압 때문에 불안하셨다면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 그리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평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재는 혈압은 부정확해. 병원에서 재야 확실하지. 하지만 이건 또 다른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고혈압 학회에서는 집에서 재는 혈압이 병원보다 더 정확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람을 긴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온 사람, 대기실에서 여러 소리가 들리고 베개를 입은 의료진을 보는 순간부터 교감신경이 자극됩니다. 그 상태에서 혈압을 재면 당연히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혈압이 실제로는 정상이지만 병원에서만 높게 나오는 사람들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고 병원에서 재는 값만 가지고 당신 고혈압입니다.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혈압을 잘못 재면 병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집에서는 어떻게 재야 하느냐? 많은 분들이 그냥 앉아서 아무 때나 측정기를 감고 버튼 누르시죠. 그런데 이렇게 재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혈압은 온몸의 상태가 반영된 숫자이기 때문에 재기 전에 몸을 기준 상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앉아서 5분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해도 안 되고 스마트폰을 봐도 안 됩니다. 그저 조용히 편하게 앉아서 호흡만 하세요. 이 5분이 혈압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둘째, 등은 의자에 정확히 기대고 발은 바닥에 붙이고 다리를 꼬지 않습니다. 다리를 꼬는 순간 혈압이 순식간에 7에서 12mm 순주 올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병원에서는 이 정도면 고혈압 초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셋째, 팔꿈치를 심장 높이에 맞추세요. 팔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혈압은 높게, 위로 올라가면 낮게 나옵니다. 심장과 같은 높이에서 재야 정확합니다. 넷째, 한 번만 재지 마세요. 최소 2번, 가능하면 3번 측정해서 평균을 내야 합니다. 혈압은 순간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재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면 병원보다 정확합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높은 숫자가 나왔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제 혈압은 집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커피 마시면 혈압 확 올라가죠? 고혈압 환자는 마시면 안 되죠? 짜게 먹으면 혈압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는데 진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커피나 짠 음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절대 따로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잠깐 오를 수 있지만 곧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짜게 먹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주지만 당장 혈압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서 더 위험한 게 있죠. 바로 수면 부족, 아침에 급한 움직임, 스트레스, 누적, 운동 부족. 이 4가지가 혈압을 가장 빠르고 크게 올립니다. 커피 한 잔보다, 짠국 한 번 먹은 것보다 이 4가지가 훨씬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 커피 마셔도 됩니다. 짜게 먹지 말라는 건 장기적인 관리를 위한 권고이지 한 번 먹었다고 혈압이 확 올라서 병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단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안정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혈압을 재라. 이 한 가지가 혈압 관리의 절반 이상을 해결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혈압약은 어떡하죠? 먹으면 평생 먹는 거 아니에요? 약 부작용 때문에 무서워서 먹기 싫어요.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혈압약의 목적은 혈관이 망가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 상태 자체가 심장을 닳게 하고 뇌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혈압약은 이런 손상을 막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부작용이라고 하시는 것들 대부분은 약이 안 맞아서 나타나는 조절 가능한 현상입니다. 약이 수십 종이나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맞는 약을 찾기만 하면 부작용 없이 평생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첫 약이 안 맞는다면 바로 말해야 해요. 약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맞지 않는 약을 방치하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오해입니다. 혈압을 악화시키는 습관을 그대로 둔다면 당연히 약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관리만 바로 잡아도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실제로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약을 무서워하지 말고 혈압을 정확히 알고 몸의 리듬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 이게 고혈압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고혈압은 사실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흔히 보는 120, 130, 140이라는 이 숫자는 결국 우리 혈관이 얼마나 편안한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등 같은 겁니다. 이 숫자 하나에 너무 예민해질 필요도 없고 반대로 무신경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오늘은 혈압이 145인데 어제는 130이었어요. 이거 큰일 났죠. 병원 갈 때보다 집에서 재면 더 낫게 나오니 어느 게 맞는 거죠?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갑자기 몸이 아픈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혈압은 하루 종일 변합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순간부터 혈압은 상승하고 식사하면 조금 더 오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오릅니다. 밤에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고요. 몸은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내립니다. 그러니 한 번 나오는 숫자만 보고 병을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집중적 혈압 측정, 즉 아침과 저녁에 여러 번 재서 평균을 내는 것을 가장 신뢰합니다. 특히 아침 혈압을 측정할 때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재야 진짜 나온다라는 원칙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세수하고 움직이고 나면 이미 혈압은 변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혈압 측정 시간은 일어난 지 5분 이내,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오기 전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일어난 직후의 혈압이 그 사람의 진짜 기초 혈압에 가장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규칙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혈압을 측정하는 목적이 단순한 수치 확인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 혈관이 하루 중 언제 가장 위험하고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알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 혈압이 높으면 무조건 혈압약부터 먹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에 빠집니다. 약을 먹는 건 평생을 결정하는 문제 같아서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혈압약은 여러분을 병에 묶어두기 위한 약이 아닙니다. 혈관이 망가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패 같은 존재입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생깁니다. 이 질환들은 한 번 오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혈압약은 숫자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때문이라고 약을 끊어버리면 훨씬 더 큰 부작용이 옵니다. 예를 들어 약이 안 맞으면 어지러움이나 피곤함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약을 바꿔 해결하면 됩니다. 약이 잘 맞으면 부작용 없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혈압약 자체보다 약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위험하다. 약을 무서워서 미루면 미룰수록 혈관은 더 빨리 손상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옵니다. 그렇다면 혈압약이 충분한가? 이 질문도 많습니다. 혈압약은 하나만 먹는 분도 있지만 2개, 3개를 동시에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약의 개수가 아니라 약의 역할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2-3개를 조합해야 정상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합일 뿐입니다. 이쯤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집에서 혈압 재는 게 어렵지 않나요? 병원처럼 정확하게 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한 혈압은 비싼 장비로 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반복해서 재는 것입니다. 혈압 측정기의 가격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재는 혈압이 병원보다 정확하다. 여러분은 이제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셨을 겁니다. 병원은 긴장을 유발하고 집은 몸의 본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올바른 자세로 반복해서 재면 누구보다 정확한 혈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꾸준함입니다. 폭발적인 운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음식을 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기, 잠 잘 자기, 가벼운 걷기, 일정한 시간에 혈압 재기. 이 작은 것들이 쌓여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여러분, 고혈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건강을 잃지 마시고 정확한 지식으로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혈압이라는 게 너무나도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음식, 운동, 스트레스, 수면, 체중, 내장지방, 술, 카페인, 날씨, 심지어 계절 변화까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요소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습관의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관리라고 하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짜게 먹지 않기, 운동 좀 하기, 살 조금 빼기. 이것만 지키면 해결된다고 믿죠. 물론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계속 강조되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의 리듬을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즉, 언제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무엇을 먹는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혈압이 높게 나오는 이유를 많은 분들이 짠 음식 때문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짠 음식보다 수면 중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패턴, 아침의 갑작스러운 활동, 불규칙한 취침 시각, 이 3가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 몸은 자동차 엔진과 비슷합니다. 밤새 엔진을 꺼둔 상태에서 아침에 갑자기 가속 페달을 3개 밟으면 어떻게 되죠? 출발은 빠를지 몰라도 엔진에 무리가 오기 쉽습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몸이 깨어날 준비가 되기도 전에 급하게 움직이거나 긴장을 하면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천천히 몸을 깨우는 것. 이걸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아침 혈압이 10, 15, 심하면 20mm 순주까지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분들, 스마트폰을 바로 보는 분들, 화장실로 뛰어가는 분들, 씻으면서 서두르는 분들. 이런 행동들이 아침 혈압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몸과 혈관은 아주 조용하고 섬세하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리듬을 원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천천히 사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절식이나 과격한 운동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음식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이겁니다. 커피 끊어야 하나요? 라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간장 찍어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커피도 마셔도 됩니다. 짠 음식도 가끔은 먹어도 됩니다. 고혈압의 진짜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음식을 먹는 패턴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폭식하고 밤에 야식을 먹고 수분 섭취는 거의 하지 않고 이런 패턴이 혈압을 망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인 식사 시간, 일정한 수면, 패턴, 규칙적인 리듬, 이 세 가지가 혈압 관리의 핵심이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고혈압 약을 먹는 분들도 이 원칙을 지키면 약의 개수가 줄어들거나 용량이 낮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혈압약의 부작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을 먹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피곤해요. 이거 위험한 건가요? 혈압약의 부작용이라고 알려진 것들 대부분은 초기 적응 과정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약이 혈압을 안정시키면서 몸의 리듬이 재조정되는 과정이라서 생기는 정상적인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마다 작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잘 맞는 약을 찾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약은 심장 박동을 조금 낮추는 작용을 하고 어떤 약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어떤 약은 체내 수분을 조절합니다. 이 약들이 체질에 따라 잘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고 겁먹기보다 그 부작용이 약의 특성인지 내 몸의 특성인지 의사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기 위한 약이라는 것. 높은 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은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탄력을 잃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무리가 가면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나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이 생깁니다. 그런 치명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이지 단지 숫자 하나 낮추려고 먹는 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약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숫자를 위한 약이 아니라 혈관을 살리는 약이라는 사실. 이 인식이 바뀌면 고혈압 관리는 훨씬 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 관리라고 하면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오해합니다. 뛰고 먹는 걸 참아야 하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실제로 고혈압 관리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우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극단적인 생활이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일찍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것. 이 단순한 리듬이 혈압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의사들이 왜 그렇게 수면을 강조하는지 아시나요?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는 가장 빠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잠이 부족한 날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짜증이 나는 이유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하게 분비시키고 이 호르몬이 혈압을 바로 올립니다. 특히 60대 이상에게는 단 하루의 수면 부족이 혈압을 10에서
20mm 수은주까지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죠. 잠을 잘 자는 것이 혈압약 하나를 먹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 그만큼 수면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 바로 걷기입니다. 속보도 아니고 흥분할 만큼 빠르게 걷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 20분에서 30분만 걸어도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걸 꾸준히 2달만 하면 약을 하나 줄일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격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에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심장이 놀라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체중 관리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뱃살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혈관을 압박하고 호르몬 균형까지 흐트러뜨립니다. 이 지방을 조금만 줄여도 혈압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혈압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식단이 아닙니다. 탄수화물과 단 음식을 조금 줄이고 야채를 조금 늘리고 물을 자주 마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하루 20분에서 30분의 가벼운 걷기만 더해도 체중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혈압도 따라 내려갑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잘못 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압을 잘못 재면 병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반대로 치료가 필요한데도 정상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측정은 그 어느 건강 습관보다 중요합니다. 혈압을 재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면 숫자는 언제든지 왜곡됩니다. 굶은 상태인지, 방금 화를 냈는지, 막 움직이다가 앉았는지, 커피를 마셨는지 모두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혈압 측정은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 절반입니다. 우선 앉아서 5분 동안 조용히 쉬는 것.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혈관이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가방 내려놓고 바로 혈압기 감는 것, 절대 안 됩니다. 그 상태는 이미 교감신경이 흥분한 상태라 혈압이 높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동안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흥분이 일어나고 그 순간 혈압은 누구나 5에서 10mm 수은주 올라갑니다. 그러니 혈압을 재는 동안에는 라디오를 듣든 TV를 보든 마음은 편안하되 몸은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혈압기의 착용 위치도 중요합니다. 팔에 감는 커프는 팔뚝의 두께에 맞는 사이즈여야 하고 너무 꽉 끼거나 너무 헐렁하면 숫자가 왜곡됩니다. 커프가 심장보다 아래 있으면 높게, 위에 있으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팔받침대를 사용해서 팔꿈치 높이를 심장 높이에 맞추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키면 혈압 측정은 훨씬 정확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한 번만 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혈압은 순간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한 번만 재면 대부분 틀립니다. 최소 2번, 가능하면 3번 측정해서 평균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측정값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을 내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은 익숙함이라는 거대한 힘의 지배를 받습니다. 병원만 가면 긴장하는 분들 많죠. 이걸 백의 효과라고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원에서는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병원 혈압만 가지고 진단하면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집에서 측정하는 혈압, 그러니까 자가혈압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반복해서 재는 값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혈압입니다. 병원은 참고용일 뿐이죠. 그렇다면 혈압을 낮추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수면, 걷기, 규칙적인 생활, 스트레스 관리. 여기까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세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하우는 아침 수분 보충입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수분은 증발하고 밤새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액이 조금 더 끈적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혈압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혈압의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하우는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앉은 채로 천천히 목과 어깨를 늘려주는 동작은 혈관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혈관이 이완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특히 혈관이 가장 예민한 시간대가 아침이기 때문에 이 작은 움직임이 하루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노하우는 식사 순서 조절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칼로리나 영양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이 과정에서 혈압도 동시에 상승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으면 혈압의 등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노하우는 짧은 휴식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냉정하게 딱 10분만 쉬는 것. 그냥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심호흡만 해도 혈압은 즉각적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교감신경이 진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10분의 휴식이 혈압 관리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다섯 번째 노하우는 야식을 끊는 것입니다. 야식 자체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야식은 수면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잠을 깊게 자지 못하면 다음날 혈압은 그대로 상승합니다. 밤에 소화를 시키느라 몸이 바빠지면 혈압을 낮춰야 할 시간에 혈압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방법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몸이 놀라지 않게 하는 것. 혈압은 놀람에 반응하고 불규칙함에 반응하고 스트레스에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 내 습관이 몸을 놀라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진짜 혈압이 안정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 아마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두통이 고혈압 증상이 아니라는 사실, 아침에 작은 습관이 하루 혈압을 결정한다는 사실, 혈압을 잘못 재면 병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혈압약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까지. 어쩌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그래서 더 새롭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잘못된 상식을 버리고 불필요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정확한 정보로 몸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고혈압의 증상이라고 알려진 두통, 얼굴 열감, 어지러움. 이 대부분은 고혈압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긴장, 피로, 스트레스가 만든 현상입니다. 그래서 증상만 보고 혈압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만큼 고혈압은 조용하고 증상이 없는 병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혈압과 훨씬 더 건강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습관. 아침에 1시간이 혈압을 좌우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열고 급하게 움직이고 서두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이 습관이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혈압 관리는 거창한 목표보다 천천히 사는 연습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혈압 측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등을 기대고 다리를 꼬지 않고 팔꿈치를 심장 높이에 두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두세 번 측정하는 것. 이 기본적인 측정 습관만 지켜도 여러분은 평생 의료진이 가장 신뢰하는 혈압 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숫자 하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숫자를 잘못 읽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약에 대한 두려움도 오늘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압약은 평생 묶어놓는 족쇄가 아니라 혈관을 살리는 안전벨트입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약을 바꾸면 됩니다. 약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가장 잘 맞는 조합을 찾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순간 혈관은 소리 없이 손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일 겁니다. 고혈압은 관리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 심지어 굉장히 잘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아침에 여유, 꾸준한 걷기, 스트레스 줄이는 호흡, 정확한 혈압 측정. 이 단순한 것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을까봐 걱정하면서도 정작 내 몸이 보내는 진짜 메시지에는 귀를 잘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터넷의 글, 주변 사람의 말, 두려움에 빠진 내 마음이 만든 불안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정확한 지식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그런 정확한 지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는 건강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건강. 그 건강을 위해 정다운 상담소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혈압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스트레스, 여러분의 잠과 습관, 그 모든 것의 합입니다. 그러니 숫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리듬을 믿고 천천히 부드럽게 몸을 돌봐주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크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용하고 안정되고 편안하길 바랍니다.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